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폭락하면 분양가도 폭락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 영상은 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제도 변화 부분,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전망입니다. 자, 부동산 전망, 저희는 가장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자, 이 금리를 전망하기 위해서 성장률과 물가, 부채 지표와 미국의 긴축 흐름을 저희가 자주 정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급 부분이죠. 자, 금리와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공급적인 부분,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죠. 마지막으로 분양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분양 정보를 올려드리면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야, 부동산 폭락 가능성을 그렇게 많이 제기를 하는데 왜 분양을 추천하냐, 아파트를 사는 걸 추천하냐, 이거죠. 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고독 강일지구 평균 분양가가 평당 1,300만원 내외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고가 뜬 이 편한세상 강인 어반브리지 같은 경우는 평당 2,36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 사이에 82%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양가에도 거품이 있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주변 시세가 오르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분양가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공공 분양이든 민간 분양이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올라가는 만큼 항상 분양가는 늘 예외 없이 올라갔습니다. 만약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와서 시세가 폭락하게 되면 과거처럼 분양가도 폭락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과거에 30, 40% 정도 되는 할인 분양이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할인 분양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 시기에 할인 분양이 나타나면 지금 같은 고분양가에 받는 게 손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폭락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인데 왜 쇼킹 부동산은 청약을 추천할까?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절대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일단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금리의 사이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세에 금리가 한 80% 이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 한국 부동산 시장이 몇 없는 과공급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정상화 되는 시기에 공급이 쏟아지게 된다면 거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왜 분양은 받으라고 할까요? 자, 요즘 분양가 봐도 너무 비싸요. 지금 이게 주변 시세 대비 싸 보이는 거지, 주변 소식이 미쳤다 치고 분양가 자체도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분양가 받았다가 40% 할인 분양하는 꼴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네가 좀 분양 추천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 꼭대기가 완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분양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과 현재 부동산 버블 시기는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매매 가격 따로 전세 가격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급등이 전세 세입자들의 그래도 불만의 대상이 됐지만 피해까지 가진 않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매매 가격이 정말 미치게 올라갔지만 전세 가격도 같이 미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희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전세대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전세대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전세대출이 굉장히 보편화됐었죠. 5억까지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제로금리로 사람들이 이 정도 과한 대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매매가격 급등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분양가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요 민간 택지의 분양가 규제가 전혀 없었어요. 신도시도요 2006년 이제 노무현 정부 임기 말대에서야 도입된 부분이지, 그 전까지 주변 시세보다 더 오히려 신도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큰 폭의 할인 분양을 했던 지역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시세가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있을 때는 주변 시세 공급하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는데, 이게 주변 시세의 상승 기대감이 없어질 때 주변 시세로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미분양이 나겠죠. 또 하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형 평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대형 평수의 할인 분양이 많았던 지역이 하남시하고요, 청계천, 그리고 일산 지역, 용인 지역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 지역은 40~50% 정도 폭락, 이제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시세 자체가 30~40%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형 평수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할인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재 분양가는요, 주변 시세의 30% 내외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80% 높은 수준의 분양을 하고 있는 이편은세상 강인 어반브리지 같은 경우는요, 주변 시세가 12억이에요. 그런데 분양가는 7억 9천만 원이라는 거죠. 시세 대비 65% 가격이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만약 이 상황에서 미사지구 시세가 30~40% 폭락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30~40% 폭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주변 시세 10억인데 현재 분양가가 7억인데 폭락하고 나서 시세가 7억 되면 변경 분양가가 4억 9천이 되지 않을까,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물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분양가를 다소 낮추게 될 겁니다. 뭐 3기 신도시든 재개발 지역에서 공급되든 분양가는 낮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수백 대 1, 수십 대 1 경쟁률이 안 나오고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거의 미달 수준의 경쟁률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를 낮춰서 공급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분양가를 낮추는 수준이 많아야 5% 내외가 될 거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미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서 더 낮추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왜냐면은 수요가 없어 제대로 된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과도하게 낮출 정도로 시장이 악화된다면요, 시행사는요,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였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인 분양 물량 보시면요, 20만 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분양 시장의 기지개가 폈었던 2014년부터는 분양 물량이 껑충 2배 이상으로 튀어오르게 된다는 부분이죠. 수도권의 주택이 공급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택지, 자,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양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LH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토지 매각을 미루게 됩니다. 이게 한날 한시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별로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데 분양시장이 안 좋으면 아예 매각 자체를 안 해버리게 됩니다.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민간택지에서도 똑같아요. 조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시기가 너무 안 좋다, 분양 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부동산 침체 시기의 공급 상황을 보잖아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공급 목표에 반밖에 못했습니다.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쏟아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수요가 생기니까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 지역이나 검단 지역이나 공급 굉장히 많이 진행되죠. 재개발 구역도 똑같습니다. 사업 지정되는 곳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만 330곳 넣는 곳이 구역 해제가 됐어요. 아예 롤 모델로 하고 있는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아예 사업 취소로 이어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양시장이 초토화가 돼버리면요, 공급자들은 몸을 사리면서 공급을 안 해버린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 일반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초기 단계는요, 장기간 이어진 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주택 부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전세 가격 불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서울 지역은 일정 부분, 수도권 지역은 일정 부분의 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아이고야,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분양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늘 과공급과 과부족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분양가는요, 이미 시세 대비 30%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낮춰야 분양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시행사는 분양을 미루게 된다는 거죠. 자, 분양 침체 시 현재 분양가에서 소폭 낮아질 수 있지만 과거처럼 30에서 40% 할인 분양은 기대하기 힘든다는 거죠. 소폭 낮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전부 다 분양을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분양을 받으실 때 두 가지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시세보다 확실하게 싸면서 서울 접근이 용이한가? 근데 현재 분양가는요, 주변 시세 대비 확실하게 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퇴근 거리 감안하셔서 너무 외곽 지역에만 분양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분양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물론 주요 지역에 분양 받으시면서 대출 한 푼도 안 받을 수 없어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끌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어 써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요, 향후 더 낮아지는 분양가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바닥을 찾지 마시고 적정 수준에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연속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와 과열을 겪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공급과 과소의 역사가 당신한테 큰 기회를 줄 겁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